나는 워낙 내성적이었기에 점점 심해져만 가는 병을 가능한 아내에게도 숨겼고, 점점 늘어나는 가계빚을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 직장을 구하고자 이곳저곳 기웃거려 보았지만 귀가 들리지 않아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없는 처지였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발이 마비되는 것이 느껴지면서 아파서 걸을 수조차 없게 되었다. 간신히 집으로 돌아왔으나 그 후 자리에 눕고 말았고,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걸을 때마다 통증이 생기더니 지팡이를 의지해야만 걸을 수 있었다. 그런데 몸이 병들어 받는 고통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고통은 정신적인 고통이었다. 귀가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이 내겐 큰 서름이었고, 나는 초등학교 때 사고로 한쪽 귀 고막이 터져 가는기가 먹은 상태였다. 그런데 5, 6년 동안 많은 양의 독한 약을 먹다 보니 남은 한쪽 귀마저 들리지 않는 게 아닌가. 아무리 상대방 입모양을 뚫어지게 보고 있어도 말을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가 없었고, 가족들에게조차 귀가 들리지 않는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병신이라는 말을 듣는 것이 싫었으며 그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결국 상대의 말이 들리지 않아 엉뚱한 대답을 하거나 대답을 하지 못할 때는 수치심과 열등감으로 얼굴이 붉어졌다. 아내는 궁색한 살림 속에 병수발과 이자를 감당하기도 벅찼다. 싼 사글세 빵을 선전하다가 그렇게 흘러 금호동 산동네로 이사가게 되었는데, 그곳은 문을 열고 나가면 멀리 한강이 보이는 블록집이었다. 아내는 궁색한 살림 속에서도 내 병을 고쳐보고자 동분서주하는 사이에 가계빚은 눈덩이처럼 늘어나 있었다. 급하면 달러돈, 일수돈을 사용했으며 쪼들릴 때면 친정에 가서 돈을 빌려와 밀린 이자를 갚고 내 약값에 보탰다. 결혼하자마자 신혼의 단꿈도 느낄 겨를도 없이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 되어야 했고, 생계를 도맡아 꾸려나가는 사이 아내는 지쳐 있었다. 원래 착하고 고왔던 아내의 마음은 거칠어만 갔다. 5, 6년이 넘도록 사랑하는 남편이 치료받기를 애태우며 뒷바라지했건만 점점 병세가 깊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내의 절망감은 극에 달했는지 무언가 마음에 맞지 않으면 화를 내고 보따리를 싸들고는 친정으로 달려가곤 했다. 사랑도 다 필요 없어요. 돈이 최고라고. 돈을 벌어오라고요. 돈을. 달러돈과 일수돈을 갚으라는 빚독촉을 받는 날이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혼하겠다며 아내는 집을 뛰쳐나갔다. 그러나 대부분 몇 날이 안 되어 집에 돌아오곤 했다. 어느 날 처형의 도움으로 아내는 금호동 시장에 조그만 분식집을 냈는데 음식 솜씨가 좋아 가게에는 손님들로 넘쳐났다. 아내는 빚을 갚기 위해 한 푼이라도 더 벌려는 마음에 새벽 일찍 집을 나가 시장을 보고 음식을 만들어 늦게까지 장사를 한 후 밤 12시가 다 되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왔다. 그러나 집에 와봐야 누워있는 남편을 보며 내일의 희망은 존재하지 않았기에 조그만 일에도 짜증을 냈다. 아내가 가게를 차리면서 첫째 딸 미영이는 내가 어렵게 키우고 있었고, 둘째 딸 미경이는 형님 댁에 맡겨져 할머니가 키우셨다. 어쩌면 그리 애비 모습을 쏙 빼어 닮았을까. 병든 아빠의 모습을 많이 닮아서였을까. 둘째 딸 미경이는 부모의 사랑도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 걸레 조각을 입에 물고 혼자 놀고 있는 모습을 볼 때면 가슴이 미어지는 아픔과 고통을 느껴야 했다. 당시 나는 신경성 노이로제에 걸려 조그만 일에도 예민하고 신경이 날카로울 수밖에 없었고, 아내가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하면 다툼으로 이어졌으며 처갓집 식구들은 나를 찾아와 동네 사람들이 듣도록 크게 야단쳤다. 자네도 사람인가? 더 이상 싸우지 말고 서로를 위해 헤어지는 것이 낫겠네. 나는 부끄러움과 서름에 얼굴이 빨갛게 물들었다. 집을 나갔던 아내는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 보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딸이 보고 싶어서 왔어요. 만약에 당신이 병을 치료받게 되면 나 그때 이혼할 거예요.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지만 지금 헤어지면 병신 남편을 버렸다고 손가락질 당할 게 뻔하니 지금은 못해요. 처음에는 부모 형제뿐 아니라 처갓집에서도 내 병을 고쳐보고자 열심히 돈을 대주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와주셨다. 그러나 세월이 갈수록 악화되는 병세에 일가 친척들은 차츰 내게서 발길을 끊었으며 나를 살리고자 갖가지 고생하며 애를 썼던 아내까지 나를 멀리하였고 결국 어머니마저 포기하셨다. 아이고. 내가 시골에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대학까지 보냈건만. 아휴, 빨리 죽어다오. 너 빨리 죽는 것이 효도하는 길이다. 아휴. 오죽하면 가장 사랑하던 막내 아들에게 빨리 죽는 것이 효도하는 것이라고 통곡하는 것일까? 모두가 나를 외면하고 버릴지라도 날 낳아주신 내 어머니만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리라 생각했는데 그런 어머니마저 결국 날 외면하신 것이다. 참으로 인간의 사랑이란 자기 유익에 맞지 아니하면 변질되고 마는 사랑이라는 것을 철저히 깨우치게 되었다.